마두로 체포 작전. 이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작전을 알게 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왜 마두로를 잡았는지 명분을 봤다면 이제는 그가 어떻게 이 일을 벌였는지 그 소름 돋는 디테일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은 단순히 군대를 보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최정예 부대 중에서도 탑티어라고 불리는 델타포스가 투입됐죠. 델타포스 전체 요원 1천여 명 중에서도 딱 50에서 60명 정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에 몸을 던졌습니다. 작전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정밀 유도 폭격이 시작되며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새벽 2시 30분, 단 30분 만에 특수작전 헬기가 침투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작전 개시, 1시간 30분 만에 마두로 부부를 생포해 상황을 끝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격렬한 교전 속에서도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이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 독재자도 1시간 만에 끌어낼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작전일인 1월 3일이 그냥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역사의 재현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1월 3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90년 1월 3일 미국이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를 체포해 베트남전 이후 무너졌던 자존심을 세웠던 날입니다. 2020년 1월 3일 트럼프가 이란의 실세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며 강력한 힘을 과시했던 날이죠. 그리고 2026년 1월 3일 오늘 마두로를 잡으며 이 영광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가 36년 전의 승리를 일부러 소환했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지며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강력했던 시절에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네 이웃들이 대출이자 걱정에 잠 못 이룰 때 이런 강한 지도자의 모습은 순간적인 마약처럼 불안감을 잊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1989년 파나마 침공으로 노리에가를 잡았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80에서 90%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문제는 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로 얻은 지지율은 딱 6개월이면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적국의 우두머리를 잡아와도 여름이 오고 실업률이 오르며 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자 국민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트럼프의 이번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두로를 잡았다는 소식에 지금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집 대출 이자가 내려가지 않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 열기는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과연 이 6개월의 유통기한 안에 베네수엘라에 기름을 실제로 가져와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한 불꽃놀이로 끝날까요? 자, 마두로를 잡았으니 이제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와 우리 대출이자 부담도 좀 덜어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전보와 함께 던진 한마디, 미군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선언 때문인데요. 이건 지난 50년 넘게 미국이 지켜온 금기를 깬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미국은 그동안 직접 통치를 꺼려왔을까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아주 영리하게 움직여왔습니다. 남의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다스리는 대신 말 잘 듣는 현지 세력을 내세워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통치를 선호했죠. 여기엔 3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직접 다스리려면 사람도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둘째는 민족주의 반발입니다. 외세가 직접 통치하면 그 나라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하기 마련이니까요. 셋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우리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잘못한 거야 라고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며 들어갔다가 지금은 사실상 국가가 붕괴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죠. 이런 뼈아픈 경험 때문에 미국인들,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왜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는 걸까요? 트럼프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마두로로부터 해방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그 비용은 너희가 가진 석유로 내라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베네수엘라에 석유 주권을 미국이 주겠다고 선포한 셈이죠. 하지만 이 장밋빛 계획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이 지금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면서 부속품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결국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 석유 시설들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수리하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립니다. 만약 정치적 안정이 늦어지면 이 기간은 8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3년뿐인데 시설을 고치는 데만 5년이 넘게 걸린다면 임기 안에 베네수엘라 석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년은 다가오고 통장 잔고는 늘 비어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석유를 확보했으니 곧 기름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미국이 직접 개입했던 나라의 정치가 한 번도 제대로 안정된 적이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두로를 체포한 건 시간 반 만에 끝난 화려한 쇼였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남겨진 베네수엘라를 다스리고 시설을 고치는 건 수조 원의 돈과 수년의 시간이 드는 지루하고 위험한 싸움입니다. 결국 이 비용 부담이 다시 우리네 경제로 전가되지 않을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두로 한 명 잡아갔다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순순히 미국 손에 넘어올까요? 트럼프의 계상이 뒤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와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금융시장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이미 우리 편이다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며 미국에 결사항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부통령이 겁을 먹은 걸까요?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보다 더 무서운 실세, 카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두로가 제거된 지금 군부를 장악하고 미국에 가장 강력하게 맞설 인물로 꼽히죠. 게다가 베네수엘라 곳곳에는 러시아 군사 자문단이 들어가 있어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미국과 몰래 전화를 했다간 바로 숙청될 분위기인 거죠. 여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을 탄압하는 무장 조직 콜렉티보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즉 우두머리 한 명을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끈질기고 위험한 세력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하이드라의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늪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정말 소름 돋는 건 금융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전쟁이나 큰 사건이 터지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번 작전 직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1일 사람들이 연휴로 쉬고 있을 때 금 선물 증거금을 정역 인상했습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하니까 금을 팔게 되고 결국 금값이 급락하게 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마두로 체포 작전을 앞두고 시장이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 미리 금융 방어 막을 친 겁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가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 까불지 마라는 경고인 셈이죠. 여기에 트럼프는 기름값이 오를 것 같으면 전략 비축유를 대량으로 풀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물가를 강제로 누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가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정년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런 국제 정세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나 종이 화폐의 가치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물건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석유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미국 정부가 금값을 억지로 누르는 이유도 결국은 실물 자산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평화로운 세계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냉혹한 자원, 전쟁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둘째, 시장의 원리보다 국가 지도자의 물리적 물가 관리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는 화려한 승전보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각자 도생의 자원 전쟁이 시작됐다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주머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세상을 움직이는 뜨거운 기름과 차가운 리튬,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3파트에 걸쳐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과 숨겨진 금융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거친 자원 리얼리즘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신가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경제적 방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